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홍콩 사무실에서 그레이 컨슈머 펀드를 운영 중인 안주희입니다. 애널리스트와 운용력으로 일한 지 지금 17년이 되었고요. 그중 최근 13년은 홍콩에서 아시아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 운용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 10년 전에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아시아 소비 성장 테마를 가진 그레이 컨슈머 펀드 시리즈를 출시하였고, 출시 이후 지금까지 그 펀드의 책임 운용력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소비 성장이라는 테마는 이미 오래전에 마카오가 라스베가스보다 커지고 또 자동차, 또 해외여행 지출 등 여러 주요 섹터 내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질러 더 큰 시장이 되면서 지난 5에서 10년 동안 세계적으로 많은 흥미를 끌어오고 있는 테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첫째, 지난 몇 년간 들어왔던 다소 익숙하게 들리는 이 아시아 소비 성장이라는 테마가 그럼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인지, 그리고 둘째, 그렇다면 이 테마와 관련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어떤 접근 방법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아시아 소비 산업의 주요 트렌드 중에서 올해 특히 더 흥미로워 보이는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소비 시장이 얼마나 커졌는지, 특히 미국이나 유럽 시장 대비 더 큰 섹터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는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알리바바의 11월 11일 싱글스데이의 하루의 총 매출은 미국 내 사이버 먼데이 아니면은 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그런 5개 주요 세일 기간 총 매출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수준이고요, 이미.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018년을 지나면서 중국 여행객들이 해외여행하면서 지출하는 금액들의 총합은 미국 여행객들의 지출액 대비 이미 2배가 넘어섰습니다. 굳이 이 그래프를 보지 않더라도 세계 어디든 가든 중국 관광객들을 쉽게 볼 수 있고 또 그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나 현상들은 간혹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혹시 아시아 소비 시장은 이미 너무 커져 버렸고 투자 기회가 큰 시기는 이미 지난 것이 아닐까, 뭐 그러한 의구심 같은 것들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아시아 소비 시장은 여전히 막 시작하는 단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 중국 관광객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나 그렇게 많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에서 약 10%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굉장히 시장이 많이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큰 숫자의 이유는 보급률이 많이 올라와서가 아니라 그 인구 규모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보급률의 작은 증가에도 전체 시장의 사이즈는 굉장히 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향후 중국 내에 여권 보유자 비율이 약 30% 정도까지만 올라간다고 해도 거대한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파생되는 투자 기회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안의 또 다른 거대한 인구 규모를 가진 인도의 경우를 보면은요.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13억 5천의 거대한 국가인데 도시화율이 35% 미만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에 한 9억 가까이 되는 인구가 여전히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은 시골 지역에 살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아직 현대적인 소비 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못합니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이들은 점차 소비자로서 성장하게 될 건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맥킨지 전망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5년 약 10년 동안 전체 인구의 한 16% 정도가 새로운 소비자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6%라고 하면 사실 그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인구수를 감안을 하면 이 16%는 우리나라의 약 4배인 2억이 넘는 인구가 신규 소비자로 편입되고 그렇게 거대한 소비 시장이 새로 열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이 14억 그리고 또 인도가 13억 5천 이런 대규모 인구를 가진 시장이 세계에서 주도적인 소비층이 된 적이 사실 역사적으로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가 보기 시작한 아시아 소비 성장이라는 이 테마는 과거 선진국들의 케이스들하고 단순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의 비슷한 기업과 시가총액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전체 시장 사이즈를 비교하면서 그와 비슷하게 커졌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이미 커 보이는 시장 규모 그리고 일부 기업들의 시가총액 뭐 그런 것들은 이 높은 침투율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거대한 인구 구조에 기인한다는 것, 그리고 낮은 소비 침투율을 감안했을 때 또 아시아 소비 성장 테마는 장기 성장 국산에서 여전히 초기 단계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음 특히 추가적인 모멘텀으로서 중국 정부의 소비 부양 정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21년 올해부터 이것이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세로 축은 보실 수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번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인제 이 둘 사이의 불균형을 없애고 소비 중심의 경제 구조로 이행하는 것이 바로 현 정부 경제 정책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 팬데믹을 거치면서 중국의 GDP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팬데믹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국 정부의 경기 활성화 노력은 사실 일반 개인들보다는 대부분 기업하고 또 지방 정부 등으로 이제 그 수혜가 흘러갔고 그래프의 2020년을 보시면 작년 경제 성장률을 그나마 지탱한 것은 투자 쪽이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이제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난 지금 2021년 올해부터는 정부 정책의 초점이 좀 더 중장기적이고 또 소비를 부양하는 쪽으로 다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진한 남색으로 표시된 소비는 2021년도 경제 성장에서 과거 대비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 정부는 매 5년마다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또 매년 3월 또 열리는 그 양회를 통해서 그 해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2021년 올해는 바로 이 새로운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인데요. 이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올해는 처음으로 향후 5년간의 연간 GDP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이중순환 또는 이제 쌍순환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것을 강조를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과거에는 상품 수출 그리고 해외로부터 인제 기술 조달 등을 통해서 생산과 소비 두 측면 모두 외부에 의존해서 경제가 발전을 해 왔다면 앞으로는 기술을 발전시켜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의 생산을 외부 조달 없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그런 상품을 외부 수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자국 시장 내에서 잘 소비될 수 있도록 충분히 큰 소비 시장을 만드는 것. 이것이 올해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5개년 계획의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쌍순환 중에서 쌍순환이라는 게 내부 순환 플러스 이제 외부 순환인데요. 외부 순환이라는 거는 이제까지 과거에 중국 정부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축이고 사실 이 내부 순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쌍순환이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그만큼 충분히 큰 내부 소비 시장을 만들고 이를 통한 소비 활동이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경제 구조로 전환시키는 것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미국하고 중국 갈등 이제 2018년 정도부터 인제 더 크게 시작이 됐는데 이 미중 갈등 이후에 이는 더 중요해졌고 이에 새로운 5개년 계획에서는 단순한 경제 성장 목표가 아닌 퀄리티 경제 구조의 퀄리티를 바꾸는 데 초점을 더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2주 전에 열렸던 2021년 양회 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올해 연간 GDP 성장 목표치를 6%로 제시를 했는데 이거는 인제 시장 예상치가 한 8.4% 였거든요, 그 당시에. 뭐 지금도 비슷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크게 낮은 수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이는 올해의 정책 방향은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것처럼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보다는 중장기적인 경제 구조 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로 보이고요. 또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 지원 정책들이 결과적으로는 개인 소비자보다 기업이나
또 지방 정부 등으로 혜택이 많이 흘러들어간 거에 대한 약간의 반성의 메시지도 보였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소비 성장 지원 정책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아시아 소비 성장이라는 테마가 왜 지금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이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와 관련해서 이 투자를 할 때 왜 액티브하고 굉장히 셀렉티브하게 하는 투자 방식이 중요한지를 이제 좀 잠깐 짚어보고 그다음에 주요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이제 이거는 중국하고 인도 지도인데요. 지도고 이제 이커머스에서 1 등, 2등 하는 업체들을 표시를 해 놨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이제 소비 성장이라는 섹터는 이제 다른 섹터 대비 지역별 차이가 굉장히 큰 분야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에너지나 재생에너지 또는 뭐 금융, 반도체 뭐 이런 여타 다른 섹터들은 국가가 달라도 같은 섹터끼리는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가나 뭐 금리 변화 그리고 여러 글로벌 매크로 환경 변화 뭐 이런 이슈들로부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고 또 방향이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소비 관련 섹터는 소비 섹터라는 거는 인제 국가마다 고유한 내부적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라마다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지도를 보시면은 그 아시아 내 인구 규모가 가장 큰 두 국가 그러니까 중국하고 인도를 좀 비교를 해 놨는데요. 보통 대부분의 신흥 국가에서 온라인 섹터, 특히 이커머스 산업은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비단 중국만 그런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신흥 국가에서 인제 그런데요. 음 저희가 인제 투자를 할 때 뭐 산업이나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고 개별 종목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직접 투자하게 되는 개별 종목 단으로 내려오게 되면 사실 인제 또 다른 얘기가 보이는데 중국하고 인도는 특히 지금 보시면 중국의 1 등, 2 등은 알리바바하고 진동이라는 기업이고 또 인도의 기업은 이 아마존하고 플립카트인데요. 어 아시겠지만 이제 알리바바하고 진동은 다 본토 기업, 중국 본토 기업들이고 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이고 플립카트도 거의 인제 40% 이상을 다 월마트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으로는 외국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이 인제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2020년 전에 인터넷 초기 단계부터 외국 기업들한테 강한 규제를 적용했고 또 중국 사람들 역시 영어로 된 사이트보다는 중국어로 된 사이트가 훨씬 편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국 본토 기업들이 성장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발전해 왔습니다. 반면에 인도의 경우에는 인터넷 섹터가 초기부터 외국 기업에 오픈이 돼 있었고 또 인도 사람들은 영어를 사용하면 무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제 초기부터 상위 업체들은 구글이나 뭐 다른 그 외국 기업들 그런 플랫폼이었고 현재 이커머스 섹터도 또 역시 아마존 같은 외국 기업이 성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장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제 인도 온라인 섹터 그 자체는 인더스트리 자체는 성장성이 굉장히 높고 잘 성장을 하지만 인제 그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그 개별 종목을 보면 사실 대부분이 리딩 기업이라기보다는 일부 좁은 섹터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인제 이익 성장 전망이 상대적으로는 좀 약한 기업들이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할 때 중국에서는 이제 요 관련된 온라인 관련된 업체들을 업체에 관련해서 투자 기회를 많이 찾을 수 있었고 반면 이제 인도에서는 저희는 인제 투자는 소극적 요쪽에서는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 섹터를 어 투자를 할 때는 그렇게 이제 각 국가마다 굉장히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그 스토리만 가지고 이렇게 단순히 접근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다른 국가마다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또 다른 거는 또 소비 성장이라고 소비 섹터에만 또 머무르기보다는 여러 섹터 안에서 그 수혜주를 찾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사회가 발전할수록 소비 행태는 먹고 입고 하는 그런 필수 소비에서 점차 이제 웰빙도 인제 강조를 하고 또 삶의 재미 뭐 등을 통해서 삶의 질을 개선시키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중국, 인도를 포함한 신흥 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그 앞에 신흥이라는 이제 단어가 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흥 국가 안에 있는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는 굉장히 빠르게 선진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여러 기술 발달이 이제 신흥국가 소비자들의 의식 수준이나 이제 정보 접근 능력 등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빨리 발전시킨 결과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이제 소비 성장 수혜주는 단순한 소비 섹터에서 벗어나서 뭐 이제 헬스케어, 뭐 IT, 금융, 심지어 이제 산업재 섹터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뭐 산업재 섹터 같은 예를 들어보면 이제 공항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역시 해외여행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신흥 국가에서는 소비 성장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시아 소비 성장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굉장히 큰 경제 구조의 변화이고 이 테마와 관련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 간의 차별도 차이도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소비 섹터에만 머무르기보다는 그런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서 여러 섹터에서 적극적으로 종목 발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그 현재 아시아 소비 산업에서 보여지는 트렌드 중에서 올해 이제 투자 관점에서 올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어, 이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옆에 그 리닝 그 패션쇼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첫 번째는 중국 본토 브랜드들이 얼마나 이 많은 분야에서 떠오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오른쪽 사진 이제 보시면 이게 뉴욕 패션 위크에 진출했는데 그 중국 스포츠 브랜드 리닝 이 런웨이에 섰었습니다. 이제 자세히 보면 그 티셔츠 위에 중국 리닝이라고 크게 중국어로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외국인이 볼 때는 살짝 이제 조금 재미있는 디자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민족주의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디자인에 중국 젊은이들이 굉장히 이제 열광을 하고 있고 본인들이 또 중국인이고 또 중국 제품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중국 경제 부흥기에 자란 세대들이 이제 그 자국에 대한 인식이 훨씬 긍정적이고 특히 또 2018년 이후에 보여진 미중 갈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젊은이들의 이제 애국심도 더 자극이 됐었고 또 한 가지 더 작년 2020년에 그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에 다른 주요 국가들 대비해서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팬데믹에서 벗어나고 어 이제 경제가 안정되고 뭐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 자국에 대한 자긍심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본토 브랜드에 대한 소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에 해외 브랜드는 그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요. 이제 팬데믹 영향 때문에. 그런데 처음으로 본토 브랜드가 그 해외 브랜드 대비 높은 성장을 보였고 심지어 그 팬데믹 상황에서도 플러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 앞서 언급한 스포츠웨어 이제 리닝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신생 기업이 아닌 30년이 넘게 사업을 해온 기업입니다. 연간 매출 성장을 보시면은 2011년부터 13년까지는 크게 마이너스가 난 적도 있었고 어 이 많은 중국 기업들이 사실 이렇게 과거에 여러 번 성공하고 실패하고 뭐 이런 경험을 많이 해 왔었고 상품 디자인이나 품질 또 브랜드 확장 계획 아니면 뭐 재고 관리 뭐 파트너십 구조 뭐 여러 방면에서 과거의 여러 실패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매년 문제점을 개선하고 좀 노력해 왔고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애국심 그리고 또 젊은이들의 더 나은 자국 브랜드에 대한 그 인식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많은 중국 제품들이 상품들이 실제로 또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되어 온 것을 사실 저희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제 투자 관점에서도 이렇게 로컬 브랜드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레슨들을 통해서 많은 그 사업 구조나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또 상품의 퀄리티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해외 브랜드, 해외 기업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6월에 그러니까 이게 싱글스 데이 같이 인제 이건 진동이 쪼끔 더 드라이브를 걸면서 하는 페스티벌인데요. 온라인 페스티벌인데 6.18 페스티벌이라고 요때 인제 화장품 어 판매된 걸 보시면은 벌써 또 그 5개 중에 상위 5개 업체 중에 2개가 벌써 본토 브랜드였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트렌드는 중국인들의 그 여행과 또 럭셔리 쇼핑 이런 것들이 이게 중국 내 국내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 다른 주요 국가들 대비해서 훨씬 빨리 효과적으로 코로나 상황을 통제해 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처럼 해외여행이 어려운 시기에 중국인들의 여행 수요는 중국 내 지역들에서 해소가 잘 되고 있습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여객기 국내선은 이미 2019년 수준을 회복하였고 또 각 지방 정부들 역시 국내 여행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관광지나 뭐 관련 산업을 정비하기로 하고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지역은 바로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는 그 하이난 섬인데요. 1988년 경제 특구로 지정되었고 이제 관광하고 면세 산업을 주로 해오고 있는 섬인데요. 중국의 하와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시진핑 정부 들어서 이 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여행하면서 지출하는 금액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쇼핑입니다. 그래프에서 2015년부터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을 보시면 중국인들의 럭셔리 쇼핑의 한 약 70에서 80% 정도가 중국과 해외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2020년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중국인들은 중국 안에서 그중 가장 또 하이난 이제 섬 좀 전에 제가 사진 보여드렸던 하이난 섬 같은 데 면세점에서 이제 럭셔리 쇼핑을 했고 이에 약 한 70에서 75% 정도의 럭셔리 쇼핑이 중국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큰 폭 상승은 당연히 인제 그 팬데믹 영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더라도 중국 내 소비 비중은 최소 50% 에서 60% 정도는 어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올라갈 이전 대비 2배 이상으로 상승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 이유는 그 중국 정부의 굉장히 적극적인 면세점 산업 부양 정책 때문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미 수년간 중국 전체 소매 매출 대비 하이난 섬 면세 매출 증가율은 높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특히 2020년 중국 전체 소매 매출이 팬데믹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졌을 때 하이난 면세 매출은 2019년 대비 약 2배가 되는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는 작년에 몇 번에 걸쳐 발표된 면세 산업 규제 완화 덕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중국 자국민이 하이난에 가서 하이난 여행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후 6개월간은 다시 그 집에 돌아오더라도 온라인 면세점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굉장히 파격적인 이제 어 규제 완화였고 이건 우리나라에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그리고 또 내국인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연간 면세점에서 쓸 수 있는 그 금액이 원래는 약 한 500만 원 정도였는데 인제 지금 한 1,700만 원 정도로 한 3배 이상 굉장히 많이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뭐 단일 품목 가격 제한도 있었었는데 그런 것도 완전히 없애고.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도 저희 인제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그런 걸 예상했었기 때문에 또 주가 뭐 차이나 듀티 프리 그룹이라는 그런 가장 큰 하이난에서 잘하고 있는 면세 업체 뭐 그런 주가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었고 하지만 2020년 4 월, 7월 이럴 때 나온 그 규제의 정도가 저희 시장에서 저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크게 완화된 걸 보고 굉장히 저도 놀랐었고 정말 정부가 지금 밖에 외부에서 해외에서 소비되고 있는 명품 소비를 중국 안으로 이렇게 끌어오려고 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대단하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배경은 뭐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소비 중심의 경제로의 이행이라는 큰 정책 방향성이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면세점을 주로 이용하는 중국 그 층이 중산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산층들이 이제 해외에서 얼마나 많이 지출하는지는 여러 뭐 인제 해외 미디어를 통해서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럭셔리 브랜드 실적 나올 때마다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무슨 중국 사람들의 비중이 얼마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인제 자국 안으로 끌어와서 여기 안 그래도 이 국내 우리 그 중국을 소비 중심으로 소비가 좀 중심이 되는
경제 성장, 경제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중산층들이 지출하는 그 금액이 상당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중국 내부로 가지고 오려는 그 노력을 굉장히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정책뿐만 아니고 사실 이제 중국 중산층들 해외여행 습관을 좀 보면은 과거에는 해외여행할 때 그 명품 브랜드 샵 앞에 길게 줄을 이제 많이 늘어서면서 명품 소비에 대한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또 거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면 이제 점차 어, 이제 SNS 같은 거 보면 이제 사진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 사진을 많이 올려서 지인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SNS가 이제 삶의 일부로 중요해지면서 해외여행할 때도 상품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 있는 경험, 무슨 더 좋은 곳, 뭐 멋있는 곳, 아니면 맛있는 레스토랑, 뭐 이런 경험에 더 시간을 많이 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명품이라는 뭐 명품을 포함해서 그런 상품 소비가 구조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점차 국내 면세점으로 더 이전하게 이제 되고 있다는 그런 트렌드가 보이고요. 또 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강한 규제 완화 정책과 함께 이제 중국 내 면세 산업 성장을 이끌 것이고 이제 이끌기 시작을 했고 또 이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이나 듀티 프리 그룹이라는 그런 이제 업체는 이제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이제 소비에서 새로운 수요를 계속 창출해 가고 있는 온라인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중국하고 인도의 온라인 시장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차트를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의 온라인 시장은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큰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더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 시장이고요. 한국은 상대적으로 여러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나눠 가지고 있는 분산된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를 또 보시면 알리바바 플랫폼인 이제 타오바오를 PDD라는 업체가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비록 이제 두 기업 사이의 그 인당 매출 격차는 아직 큰 이제 차이가 좀 큰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사용자 수에 있어서는 알리바바를 단기간 내에 굉장히 빨리 따라잡고 있고 지난 분기에는 벌써 이제 얼마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이제 알리바바보다 더 많은 그 액티브 사용자 수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그 이커머스 분야에 대한 거지만 이제 다른 온라인 섹터 역시 과거에는 텐센트, 알리바바 뭐 그 두 개가 큰 시장 점유율로 굉장히 지배적인 시장이었다면 점점 작은 기업들이 새로운 포맷의 서비스들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래프는 중국 이커머스 중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는 거 좀 들어보셨을 텐데 라이브 스트리밍 이커머스의 규모를 나타낸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라이브 스트리밍 이커머스가 그렇게 큰 비중을 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2016년에 타오바오에서 먼저 시작해서 최근 1,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KOL들 이제 만들고 그런 약간 영향력 있는 분들이 나와서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굉장히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뿐만 아니고 뭐 C2M, 뭐 컨슈머 투 머천트라고 해서 이제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에 가서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분이 직접 공장에 가서 그 상품들을 막 보고 그래서 시연을 해보고 그래서 누구를 중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하는 훨씬 더 싼 가격에 또 생산자 입장에서는 더 마진도 많이 지금 이제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C2M도 지금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지역마다 식료품을 함께 더 낮은 가격으로 이제 구입하는 뭐 커뮤니티 그룹 바잉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포맷이 이제 특히 중국에서 막 이제 점유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텐센트나 알리바바 에서 집중된 시장에서 더 작은 기업들로 다변화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포맷들을 통해서 이제 다른 더 작은 기업들이 이제 그 점유율을 늘리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이고요. 이제 근데 한 가지 또 중국에서 한국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중국 정부가 작년 11월에 알리바바 그룹 내에서 그 안트그룹 상장을 중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 그다음 주에 또 이제 반독점 정책도 발표를 했는데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이 온라인 섹터 내에서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이제 사회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런 업체들에 대한 규제는 아마 올해 내내 다양한 방식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런 배경 하에서 상대적으로 인제 작고 특정 분야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이제 온라인 이제 업체들이 좀 수혜를 상대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요. 반면 이제 한국의 경우는 좀 전에 그래프를 보여드린 것처럼 온라인 시장이 훨씬 많은 수의 기업들로 이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제 중국하고는 반대로 올해부터는 좀 더 소수의 기업들로 시장 점유율이 이제 모일 것으로 보이는데 뭐 네 최근에 이제 있었던 쿠팡 상장 그리고 또 그 위에 업체들 간의 협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력이 더 높아진 기업들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온라인 업체들의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제 긍정적이고 이익 상승률 역시 뭐 이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나온 규제 보면은 인제 그 핀텍이나 아니면 미디어 산업 쪽 이런 쪽인데요. 그런 쪽이 사실은 인제 그 이익단까지 이렇게 큰 영향을 아직 미치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런 이익 상승률이 얼마나 인제 그거를 어 그쪽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생각하면 사실 그건 크지는 않겠지만 이제 올해 내내 어쨌든 나올 걸로 이제 규제 관련 리스크가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고런 영향으로 좀 주가는 좀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국내 온라인 업체들의 경우는 여전히 시장 자체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 리스크는 상대적으로는 적고 또 자본 조달이나 업체들 간의 협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경쟁력이 높아지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은 기업들은 이제 시장 재편 과정에서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면서 이익 상승률 예상치를 이제 꾸준히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다음으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분야는 아시아 내에서 조금은 더 신흥 시장인 인도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트렌드입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신흥 아시아 시장은 가계대출 비중이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경우에 GDP 대비 11% 17% 정도 수준에 이제 머물러 있고요. 이는 아직 대부분의 소비자가 현대적인 금융 시스템 영역에 아직 안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팅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인제 인도의 도시화율은 뭐 35%도 안 되고 인도네시아 역시 인제 55%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도시화율이 진행되고 소득 수준이 올라오면서 신용카드나 인제 가계대출 등의 수요 역시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될 텐데 이제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은 이제 인구 규모가 또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제 현재 그 보급률 낮고 인구 규모는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소매 금융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한 예로 인도 역시 이제 작년에 팬데믹 영향으로 이제 산업 대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이 소매 금융, 소매 대출 상승률은 사실 인제 여전히 전년 대비 10% 정도의 상승을 보이면서 좀 투자자들을 약간 이제 놀라켰습니다. 여전히 인제 잘하고 있는 HDFC 뱅크 같은 이제 그런 기업들은 퀄리티가 좋은 기업들, 프랜차이즈가 좋고 그런 기업들은 쪼끔 더 중소도시나 아니면은 지금 아직 도시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도시 이런 데로 잘 이제 진출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신규 그 수요를 잘 인제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매크로의 변동성하고 관계없이 굉장히 꾸준하게 좀 이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인제 작년에 2020년에 사실 팬데믹의 영향으로 이제 일부 섹터들이 시장에서 큰 폭의 인제 밸류에이션 상승을 보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올해는 이제 하방 경직성이 있는 종목이나 이제 섹터가 작년보다는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신흥 아시아 시장 내에 소매 금융 시장을 이끌고 있는 퀄리티가 높은 은행들은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트렌드는 헬스케어입니다. 근데 헬스케어 서비스 수요가 인제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차트를 보시면 신흥 아시아 국가들의 연간 헬스케어 관련 지출이 비아시아 신흥 시장에 대비해서도 현저히 낮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특히나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온 신흥 아시아 지역의 소비자들은 삶의 질 그리고 헬스케어 등에 더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 특히 인도의 경우 전체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최근부터 큰 폭으로 이제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추세를 바탕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은 신규 수요 성장과 함께 향후 높은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아폴로 호스피탈은 인도에서 가장 큰 이제 체인인데요. 병원하고 약국 체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한 이제 중국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정부가 정책적으로 온라인 헬스케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메디슨이나 이제 파머시 이커머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헬스케어 산업 전반적으로 온라인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새로운 트렌드인데요. 어 핑한 헬스나 아니면 JD 헬스 같은 그런 좀 이제 선도 업체들은 아직 이익이 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인제 워낙에 초기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국의 정부 정책 그리고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상승한 온라인 헬스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기업들의 경우는 향후 좋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제 예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아시아 소비 성장 테마가 왜 여전히 매력적이고 이런 투자 관점이 중요하고 또 어떤 트렌드들이 눈여겨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전략들이 반영되어 있는 펀드가 인제 아시아 그레이 컨슈머 펀드고 이는 2011 년에 유럽에서 또 인제 한국에는 2013 년에 출시를 했고요. 어 2013년 한국 설정 이후에 약 146% 정도 상승하면서 시장 대비 약 48% 포인트 정도 의미 있는 초과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펀드는 약 30 에서 35개 정도 종목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압축해서 가져가고 있는 포트폴리오고요. 전통적인 소비 섹터인 필수 소비재하고 자유 소비재가 포트폴리오의 한 반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반은 이제 다른 sek터 내에 있는 소비 성장의 수혜주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펀드 처음에 출시할 때는 이제 전통적인 필수 소비재나 아니면 자유 소비재 비중이 거의 한 75% 정도까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종목을 막 비교를 하고 좋은 종목을 고르다 보니까 점차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고, 그래서 인제 더 이익 성장이 더 좋고 이런 쪽들이 바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필수 소비재하고 자유 소비재, 그러니까 전통적인 소비 섹터의 비중이 한 반 정도까지 지금 내려오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제 작년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제 사실 세계 주요 정부들의 부양 정책으로 이제 시장 유동성이 좀 높아졌고 이에 전체 시장도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시장 유동성보다는 좀 더 개별 종목들의 펀더멘탈에 의해서 이제 종목들마다 성과 차이가 좀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이 아시아 소비 성장, 그리고 특히 올해부터 더 이제 모멘텀을 받기 시작하는 이제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어 올해부터 인제 더 변동성이 높아지는 이런 시장에서 아마 '소비 성장 관련된 투자는 더 가치가 있는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인제 세미나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